이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핸드폰 집어넣고 요런 짓들을 할 겁니다. 학교 어디야? 시험 어려운 학교 생겼네. 불암 중에서 수학 90점 넘는 애들을 모아놨어. 집합이 됐지. 그럼 걔네들 중에서 수학 90점 넘은 애들 중에서 일부분을 또 띄어다가 집합을 다시 만들 거야. 왜? 그 중에 영어도 90점 넘은 애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중에 수학을 95점을 넘은 애들,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다시 어떤 집합의 일부분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즉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집합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는 의미로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용어 굉장히 심플하죠. 즉, 자, 어떤 집합 B라는 녀석이 있어요.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는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일 때 여기 있는 애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집합 B가 1, 2, 3 있는데 집합 A는 0, 1, 2, 3, 4 뭐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여기 있잖아. 그치? 이런 상황.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안에서 1, 2, 3만 갖다가 집합을 만들었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이네. 그치? 즉 집합 A 원소일 때 B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 집합. 용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호로는 그래서 요런 기호를 씁니다. 얘는 맞냐 스펠링? 스펠링 이거 맞냐? 포함하다 컨테인에 앞글자 C자를 따온 거예요. 왜 웃어? 왜 스펠링 맞나? 나 항상 저런 거 쓸 때마다 애들이 틀린 거 없다고 하면 뿌듯해. 뭔가 단어 시험 통과한 기분.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기호로는 어떤 집합 B가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집합 A 안 들어간 녀석이 뭐 좀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부분 집합이 아니겠지, 그치? 걔는 기호로. 그럼 뭐 어떻게 쓰겠어?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짝대기 그릴 겁니다. 이렇게. 얘는 기호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겠지, 그치? 이런 그림. B가 이제 A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황. 됐나요? 그래서 부분 집합의 성질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집합. 여기에 뭐가 오든 집합 기호만 오면 참이에요.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약속처럼 생각하면 돼요. 약속. 두 번째, 자신은 자기 자신의 말 이상하네? 부분 집합이에요. A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편할 거야. 봐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을 좀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B가 A에 포함되는 집합이네. 그치? B가 A에 포함돼. 그치? 거꾸로 A는 B를 포함해.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봐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이 돼요. 그쵸? 이해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 오케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지? 부분집합. 그냥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이렇게 A라는 녀석을 하나 줘요. 1, 2, 3. 아, 너무 많다. 두 개만 하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요 놈의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부분집합을 다 구하래. 즉 그러니까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들을 다 구하래요. 알았죠? 그럼 뭐 1, 2, 3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구하면 되나? 아니 그런 건 안 되지. 안 되겠지. 그치? 1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들은 되겠지. 그치? 그럼 뭐가 있냐? 가장 먼저 세야 될 게 공집합입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알았죠? 1, 얘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 숫자를 쓸 거면 얘들 중괄호 무조건 써줘야 돼요. 2만 가지고 있는 집합. 마지막 1하고 2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합. 해서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지. 그치? 자, 이거를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면 이런 거야.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 있다고. 그럼 이 안에 1하고 2를 써 넣을 거 아니야. 그치? 1하고 2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내가 A에 들어가는 A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라고요. 알았죠? 1하고 2를 이 안에 어디 써놔야 돼. 그치? 1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그치? 2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럼 1도 어디 갈래? 아,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그치? 2는 어디 갈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 한 군데. 그치?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해서 총 4가지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즉 봐봐. 1도 여기요, 2도 여기 이렇게 택하면 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잖아? 1도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 잠깐만. 1도 여기, 2도 여기를 택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부분집합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1은 여기, 2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1은 여기, 2는 여기 하면 얘가 만들어지고 1도 여기, 2도 여기 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즉, 아, 니네 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 가지수를 다 세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원소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 그럼 부분집합은 몇 개 나올까? 아니지. 자, 3이 있잖아. 봐봐. 1, 너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거야. 그치? 집합을 다른 걸 그린다는 게 아니고 봐봐.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자리 몇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몇 자리? 2자리.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자리?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자리? 2자리. 다 곱해. 8. 오케이? 그럼 이해됐네? 아, 됐네. 아까 6개 누구지? 됐나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원소의 개수가 이제는 여기 밑에 줄에 쓰면 됩니다. N개인 부분집합은 는 2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즉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2에 n승계 있어요. 왜 첫 번째 원소 들어갈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두 번째 원소도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원소도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이렇게 다 2가지씩 물어보니까 선택권이 2가지씩 있으니까. 이해됐나?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까먹으면 안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이걸로 풀 겁니다. 알았죠? 어떤 책에는 이런 상황은 이런 공식을 써라 막 이런 책들이 있는데 나는 그걸 쓰지 않고, 자 그럼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집합 A가 이제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야.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지 셀 거야. 근데 어떤 부분집합을 셀 거냐면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셀 거야. 그럼 또 A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안에 부분집합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1, 2, 3, 4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1은 특히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얘는 선택권이 있어? 없잖아. 선택권을 누구한테부터 주면 돼? 얘네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씩 선택권이 있잖아, 그치? 얘는 선택권이 없어 지금, 그치? 선택이 어디 있어? 무조건 이 안에 있어야지. 두 개. 다 몇 개? 몇 개? 8개. 선택권이 박탈돼 있는 애입니다. 1은 무조건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그럼 어쨌든 1은 그럼 그땐 여기 와 있겠지. 어쨌든 개수는 몇 개? 8개. 그 처음 8개랑 이때 8개랑 집합을 쑥 써보면 다른 집합 8개가 써있어, 그치, 서로? 왜 여긴 1이 있는 것만 8개, 요 상황은 1이 없는 것만 8개가 써있을 텐데 겹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의 선택권이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개수를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알았지? 됐나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밑에 조그만하게 쓰면 돼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 왜? 지금 아까 여기 1, 2의 부분집합하면 요놈인데 자기 자신을 갖고 있잖아, 그치? 자기 자신만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진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만 쓰면 돼, 알았지? 그럼 개수 구할 때도 몇 개가 줄어? 개수가? 1개가 줄어. 자기 자신 빼니까 딱 하나만 주는 거야, 알았지? 개수를 구할 때도 개수 실컷 구해놓고 하나만 딱 빼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개수는 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20-3번 볼게요. 얘도 뭐 문제가 걸음마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쭉쭉쭉쭉 20-3번. 집합 A가 방금 했던 거 또 하는 겁니다. A, B, C, D.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인데 어떻게 똑같이 풀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 5개가 있는데 1번. 봐봐. A랑 B가 속하지 않는, 이렇게만 쓸게.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 이걸 물어보잖아, 그치? 일단 벤다이그램 그려볼까? A가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 A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라고요. 근데 이 A랑 B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대, 없대? 없대, 그치?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치? 얘들은 강제로 여기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선택권이 있냐고? 없어, 꺼지라 그래. 그럼 얘네들한테만 물어보면 되잖아. 너 어디로 갈래? 두 가지, 그치? 답은 2의 세제곱 8개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 갔으면 좀 끄덕끄덕 좀 해주면 안 돼? 됐나요? 왜냐면 내가 계속 물어본 게 도통 얘가 알아들었다는 표정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표정인지 몰라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지? 진짜 이 표정을 보면 모르겠어. 얘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2번. A랑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똑같습니다, 이번에. 대신에 A랑 B는 니네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대, 그치? 역시 선택권은 없는 거야, 그치? 그냥 여기다 갖다 짱 박아놔. 또 얘네 셋한테만 물어봐. 됐나요? 이런 거지. 그 체육대회 나가려고 우리 반 우리 체육대회를 해서 축구팀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축구를 졸라 잘해. 그럼 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뽑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얘도 2의 3승계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기는 안에 밖에 있어야 되나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선택권이 없기는 매 한 가지.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8개와 여기서 나온 8개를 써보면 당연히 다른 거 8개가 써 있을 거야, 그치? 여기 8개 중엔 A, B가 없는 거 8개가 써 있을 거고 여기 8개는 A, B가 둘 다 있는 거 8개만 써 있을 겁니다. 알았죠? 3번. A랑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데.
니네 둘은 들어가고 얘는 꺼지래. 어쨌든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그 자격을 박탈당한 거야. 기회가 없어 셋한테. 기회는 얘네 둘한테만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두 명한테만 물어보면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줄게요. 말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어서 아래쪽에 유제 20-4번을 내가 풀어줄게요. 말이 갑자기 위에 문제 풀다가 이거 풀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1, 2, 4, 8, 16, 32) 32의 약수들이 써져 있네요. 아, 나는 있잖아 이렇게 불쌍해. 불쌍하더라. 이름 없는 애들 되게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 집합은 그냥 A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렇게 긴데 이름이 없잖아, 그렇지? 자, 이런 거야 지금. 봐봐. X가 얘를 봐봐. X는 A의 부분집합이죠 지금.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을 A 이렇게 그리고 X 이렇게 그려볼까? 자, 그러니까 지금 1, 2, 4, 8, 16, 31을 여기다 써 넣을 건데 이게 뭐야? 1, 2, 4가 X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4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네 셋은 자격이 박탈당해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만 물어보면 되잖아. 두 개. 2의 세제곱.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지? 말이 얘랑 좀 다르게 써져 있을 뿐이야, 알았지? 말로 안 써져 있고 기호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X가 얘의 부분집합인데 1, 2, 4는 지금 X 이렇게 자격이 없구나. X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자,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집합의 상등. 말 너무 얘는 갑자기 되게 쉬운 표현을 쓰다가 이게 서로상 같을 등. 서로상 같을 등.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어떤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만족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인 이런 상황을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두 집합이 그냥 아예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치?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다 들어있고 여기 있는 애도 여기 다 들어있으려면 두 개가 완전 똑같이 써있어야지, 그치?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때만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서 그래. 자, 이것까지 배웠으면 이제 또 다음 문제 20-4번을 벌써 풀어볼 수 있어요. 문제가 20단원은 7개밖에 없는데 벌써 4번이야, 그치? 아직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ABC의 포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이렇게 있네. 아니 이렇게 집합은 원래 이제 문제의 풀이 자체가 막 식이 막 길지 않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게 내가 말하는 거를 정말 귀 기울여 귀담아 좀 들어야 돼 오늘. 자, 기억번에 어떤 A가 B에 포함되고 이렇게 읽을게, 알았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그럼 A도 C의 부분집합이냐? 자, 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여기 있는 원소가 모조리 다 B에 있지, 그치?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아까 정의가 이랬잖아. 또 B에 있는 원소가 모조리 다 C에 있네. 그럼 질문, A에 있는 원소가 C에 다 있나요? 다 있겠죠, 그쵸? 당연히 다 있겠지, 그치? 참 좀 있어 보이게 써볼까? 트루의 첫 글자입니다. 요새 영어가 좋아. 근데 경우의 수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 동전 던지기 막 앞뒤 이런 게 나오잖아. 요새 얼마 전에 배웠어요. 헤드랑 테일이에요. 앞과 뒤에. 아니 난 맨날 한글로 써놓고 풀었거든. 이렇게 앞뒤 맨날 이렇게 풀다가
어떤 선생님 거 풀이를 봤는데 HT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 완전 다른 풀이 다른 풀이처럼 보이는 거야. 똑같이 풀었는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내가 연습하고 있어요. HT로 서버를 타는. 자, 니은 번. 선생님 개소리가 갈수록 늘죠. 자, 좀 전에 우리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물어봤지, 그치? 우리 어떤 집합이 있으면 원소가 한 5개만 돼도 부분집합이 무려 그럼 2를 5번 곱하니까 32개나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럼 A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A가 C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냐 이런 걸 물어보네? 아니, C의 부분집합이 뭐 한두 개야? 한두 개야? 졸라 많을 수도 있잖아, 그치? 집합이 막 근데 두 개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치? 우연의 일치로 딱 같게 구해질 수도 있겠지만 꼭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F 폴스. 자, 디귿번. 마이크 켜져 있지, 순간 막 흠칫흠칫하면서.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아니네. A가 C에 요 놈이면 이번엔 B랑 C가 같냐? 봐봐, 자. A의 원소가 B에 다 있어. B는 A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 그치? 그거 말고 다른 건 더 가지고 있든 말든 별 관심 없잖아, 그치? A에 있는 원소가 모조리 다 B에 있으면 되고 A에 있는 원소가 모조리 다 C에 있으면 돼, 그치? 그거 말고 B, C는 다른 걸 더 갖고 있든 말든 상관없다? 그럼 B, C가 똑같겠나? 아니야. 얘도 다른 것도 막 2억 개 가지고 있고 얘는 한 3억 개 더 가지고 있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A가 갖고 있는 것만 다 갖고 있으면 이런 조건은 만족하니까. 됐나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A가 이만큼 있으면 B는 이렇게 있고 C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꼭 맞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리을 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고 C가 A의 부분집합이면 세 녀석은 같은 집합이냐, 이걸 물어보네요. 자, 우리 기억번에서 했던 거 다시 기억 떠듬 올라와서 요거 두 개를 보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 두 개를 보고 기억번을 봐봐. 기억번 봐봐.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 봐봐. A가 C의 부분집합이고 C가 A의 부분집합이랍니다. 그럼 A랑 C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A랑 C랑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럼 얘네 두 개, 이쪽 거 두 개를 봐볼까? B가 C의 부분집합인데 C가 A의 부분집합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또 얘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 B는 A의 부분집합. A랑 B랑도 같네. 그럼 뭐 A, B, C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치? 여긴 B가 양쪽으로, 아니 또 어쨌든 셋 다 똑같다 이 얘기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틀어.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의 포항관계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쳐다보다 보면 풀린다,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엄마한테 그 집에 가가지고 엄마 오늘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가서 환불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쉬워도 배우긴 배운 거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연산 기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 연산하면 막 쪼는데 그럴 필요 없고 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건 아니어서. 집합의 연산 기호들. 집합의 연산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처럼 계산할 그 연산이라는 게 안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집합, 우리 항상 이제 집합의 입장에 생각을 할까 모임 입장에 생각할 거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냐? 학교 어디야? 자, 한천중학교에서 수학을 50점 넘은 애들을 이렇게 모아놨어. 모아놓은 집합이 있겠지, 그치? 수학시험 이번 기말고사. 영어 50점 넘은 애들 집합을 모아놨어. 오케이? 그럼 걔네를 둘 다 상을 주려 그래.
아니 근데 50점 뭐 잘한 거라고 둘 다 50점 넘었다고 상 2번 주기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두 집합을 합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왜? 그러면 이제 겹치는 애들을 한 번만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런 집합들을 만들 수 있겠지. 말 그대로 두 집합을 합하는 집합, 합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너무 상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해서 둘 다 50점 넘은 애들만 상을 주기로. 그치? 두 집합이 있으면 두 집합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만 가지고 또 집합을 만들어 보자. 오케이? 그런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이제 차례대로 써줄 겁니다. 또 이런 생각 해볼까? 50점 넘은 애들을 상을 줬으면 50점보다 못 맞은 애들에겐 벌을 줘야지, 그치? 이거 너무한가? 가혹한가? 그치? 시험 좀 못 봤다고. 그래서 50점 못 넘은 애들 집합을 한 만들어 보자 해서 50점 넘은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또 배울 거고요. 이런 거. 수학은 50점을 넘겼는데 영어는 50점을 못 넘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애들 영어 보충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 영어 보충하려고 수학은 한 집합은 만족하되 다른 집합은 못 들어가 있는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집합의 기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았죠? 요런 상황들에 맞는 원소들을 각각 찾아보자 해서 첫 번째 합집합부터. 영어로는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연합. 소름 부으셨어. 기호로는 대문자 U자리에서 앞 글자 갔다 온 겁니다. 두 집합을 연합한다, 합집합한다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A 합집합 B. 정의. 이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의를 집합이라서 얘도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저 집합을 정의를 할 겁니다. 원소의 형태는 X고요. 그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다. 요게 합집합의 정의입니다. 또는,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말은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두 집합이 이렇게 일부분이 겹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림 너무 크게 그렸다. 그림 한 3번 그려야 돼. 이런 상황. 합집합은 여기 있는 것도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알았지? 이 영역을 색칠해보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된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가 1, 2고 B가 2, 3이면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 연합해 합쳐봐 둘이 뭐뭐 있어? 1, 2, 3 이렇게 겹치는 건 한 번만 그치? 1, 2, 3 1, 2랑 2, 3 가지고 두 집합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그죠? 1, 2, 3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둘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합집합은 그냥 얘도 다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알았죠? 요런 상황도 있겠네. A가 B의 부분 집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그치? 그럼 합집합이 지금 여기일 거 아니야? 두 개를 합치면? 그치? 합집합이 그냥 B네. 그치? 이런 것만 하나 좀 써볼까요? 이런 상황.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면 A랑 B를 합집합을 시키면 그냥 B네. 그치? A가 B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뭐 들어간 티도 안 나요. 그쵸? 됐나요? 됐나요? 자, 이게 합집합이라는 녀석입니다. 칠판에 이거 4개 다 못 쓰는데 중간에 지워야겠다. 두 번째 그럼 교집합.
영어 선생님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인터섹션에서 요 N자를 좀 주목해보세요.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소문자 N자를 위아래로 쭉 늘려놓은 것 마냥. 합집합 기호 뒤집어 놓은 것 마냥.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녀석이 교집합 기호이고, 요 녀석의 정의는 잘 봐야 됩니다. 얘랑 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의가 X바, X가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 얘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라는 말은 둘 다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또는은 뭐였어?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고. 교집합 뭐야? 둘 다 돼야 돼요. 알았죠? 즉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두 집합이 이렇게 일부가 겹치는 상황이면 여기만 된다 이겁니다. 겹치는 부분만. 뭐 숫자 예를 들어보면 뭐 얘 뭐 너무 간단하죠. 0, 1. 왜 0, 1이야? 저기랑 똑같이 1, 2. 2, 3. 이러면 A 교집합 B는 뭐? 2만.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다른 상황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두 개가 안 겹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건 뭐 교집합이 없는 거죠. 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치? 공집합인 거야. 그치? 이런 그림은 중요한 타이밍. 이런 그림은 딱 임팩트를 딱 줬어야 돼. 분필이 떨어지네. 이런 상황에서는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럼 아무것도 없는 집합 뭐? 공집합. 이렇게 쓰겠지. 이 집합은 이름이 또 있어요.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그치? 어디선가 들어봤잖아. 그치? 먼 옛날 옛적 어디선가. 그치? 유치원 다닐 때 들어봤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중학교 1학년 때 숫자의 서로소, 자연수의 서로소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서 무슨 기호로 쓰냐면 두 수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열심히 구해봤는데 겹치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 이럴 때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잖아. 집합에서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겹치는 원소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이런 그림도 있겠지? 아까처럼 이렇게 A가 B 안에 들어가는 그림. 이런 그림에서는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A 전체가 겹치겠네. 그치?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다. A가 만약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A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다 이렇게 거꾸로 화살표도. 거꾸로 화살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되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뭐부터 설명해도 다 성립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 다리가 아파요. 세 번째 거 하기 전에 아까 아까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 전체 집합 했지 그치? 전체 집합 이제 다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전체 집합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너무 좁은데 여집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컴플리먼트인가의 약자예요. 약자랜다. 계속 앞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A자 쓰고 지수 자리에 C를 쓰는데 요 C가 대문자 C입니다. 참고로 소문자 C 아니고요. 너희는 뭐 어떻게 쓰든 뭐 문제 풀 때는 상관없겠지만 대문자 C라는 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랑 뭐의 여집합 얘는 이런 게 아니고 얘는 합집합 교집합은 뭐랑 뭐를 합집합 뭐랑 뭐를 교집합 이런 거였는데 얘는 그냥 어떤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얘는 무엇이냐? A에 못 들어간 애들. 즉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전체 집합에는 어쨌든 들어가되 그리고 좀 부족하다. 전체 집합 안에 있긴 있는데 A에는 못 들어가는 애들.
오케이? 이런 상황. A가 아닌 그러니까 나머지 녀석들 전체 집합 안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체 내가 관찰하는 대상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야 이게. 이 안에 A가 이제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이제 이렇게 있겠지, 그치? A가 아닌 나머지 녀석들 이 부분. 이 A의 여집합이다. 요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언제나 A랑 A의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겠지, 그치? A와 A의 여집합은 언제나 서로 속겠네, 그치? 아, 당연하지. A에 안 들어간 애들로만 만든 건데 어떻게 A랑 겹치는 게 있겠어, 그치? 이런 겁니다. 여집합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4번 차집합. 마이너스 얘는 안 쓸 거예요. 차집합은 그냥 빼기 기호 쓰거든. 두 집합을 뺀다. 요 의미가 뭐냐면 일단 정의부터 써줄게요. 원소가 x인데 x가 a에는 있되 그리고 b에는 없어야 됩니다. 이 녀석을 차집합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두 개가 일부분이 이렇게 겹치면 이 부분 이 A 빼기 B입니다. 이 부분만 A에는 있대 B에는 없는 부분.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은 B 빼기 A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B에는 있고 A에는 없는 부분. 됐나요? 그럼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까요? 두 집합이 서로 소야. 즉 그리고 옆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너희는 알아서 잘 써요. 자,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 소야. 즉 이런 상황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서로 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상황이지, 그치? 이때는 A 빼기 B가 아니 봐봐.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부분이 어디야? 그럼 여기 다지 뭐. 그치? A에는 있고 여기는 다 전부 다 B에는 없잖아, 그치? A 빼기 B가 그냥 A야. 아무런 티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티도 안 나죠, 그쵸? 아무 티도 안 납니다. 너희 노트 필기 밑에다 쓰면 돼. 내가 여기다 해줄게. 세 번째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봐봐.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상황 그때가 있어, 지금? 이 그림은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어. 아니, A가 있는 애들 지금 B가 다 갖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인 건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얘 초록색으로 A가 만약 B의 부분집합이면 A 빼기 B가 남는 게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차집합의 성질이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많이 쓰이는 성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잠깐만. 보니까 봐봐.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써있지, 그치? 얘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가운데도 그리고고, 그치? 그렇잖아. 가운데도 그리고. 그러면 요 녀석은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얘 빼기 얘 이렇게 쓰잖아, 그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니까 얘 빼기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즉 A의 여집합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의가 이렇게 생겼으니. 글씨가 진짜 갭 한 5분 전. 저 졸라 크게 써놓고 여기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좀 나눠 쓸걸. 잠깐만. 또 보면 얘만 또는 이네, 그치? 나머지는 다 그리고야. 그리고 쟤만 또는 이에요. 알았죠? 합집합에만 또는을 씁니다. 알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고예요. 마지막.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A의 여집합을 어차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수 전체는 전체 집합엔 있을 거니까, 그치? 얘를 그냥 여집합을 전체 집합엔 들어가고 A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전체 집합엔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A에만 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 한번 봐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안 들어가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B에 안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 그럼 B의 여집합엔 들어가야지. 그치? 그치? 왜? 여기 없어. 어떤 원소가 여기 없대. 그럼 여기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나? 봐봐라.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즉 이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은 기호입니다. 개 중요합니다. 개 중요해요. 너무 많이 쓰거든. 너무 교집합 기호와 여집합 기호가 같이 붙어 있으면 차집합이다. 이거부터 떠올라야 돼. 알았지? 교집합과 여집합 기호가 같이 붙어 있어. 차집합이네.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어차피 교집합은 있잖아.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이잖아.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순서가 대신에 여집합 기호가 A에 붙어 있으면 그건 B 빼기 A가 돼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집합 기호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녀석은 B 빼기 A가 되는 거죠. 여집합 기호 붙어 있는 녀석이 뒤로 가야 돼요. 알았죠? 여집합 기호 붙어 있는 녀석이 뒤로. 교집합 이 순서는 뭐 상관없고 여집합 붙어 있는 녀석이 뒤로. 내가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읽는 법들을 알려줄 거야. 봐봐. 이거 나는 어떻게 읽냐면 그냥 내가 영어를 졸라 잘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자, 나는 선생은 영어를 잘하는 임범 선생은 자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풀 거야. 문제를. 알았지? 만약 A 합집합 B가 써져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을 A or P 일단 그냥 이렇게만 쓸 거야. 알았지?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냥 답지에다가 내가 식을 막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정확하게 쓰겠지만 그냥 내가 A or B, A 또는 B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저거 합집합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요 녀석은 그리고잖아. 그리고 A and B 그냥 이렇게 쓸 거야. 한글로 그리고 세 글자 쓰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영어를 좀 배웠어. 여집합은 이렇게만 쓸 거야. not A. A에 안 들어가는 녀석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럼 A 빼기 B는 뭐야?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안 들어간 녀석이잖아. 그치? 즉 A and not B 이렇게 읽을 거예요. A에 들어가고 B에는 안 들어간 녀석들. 여기잖아. A엔 들어가고 B에 안 들어간 녀석들이란 딱 읽으면 그냥 의미가 팍팍 오잖아. 그치? 저거 읽으면 A and not B. 그러니까 not은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nd는 교집합이고 그러니까 요거 A and not B 그냥 이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희한하게 써져 있는 것도 그냥 희한하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 봐봐. not A and not B.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 이게 어디냐면 딱 이렇게만 읽고 문제를 풀 거야.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여집합 기호가 들어가면 이제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되는데 봐봐.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고 동시에 그럼 이런 데는 만족해? 만족하냐? 아니 만족하냐고. not A and not B. and라는 건 and라는 건 그리고잖아. 둘 다 만족해야 돼. 그치? 얘가 not B를 만족 못하잖아. B에 있으니까. 그치? 돼? 이런 데밖에 안 돼. 그치? 이 기호는 여기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알았죠? 계속해서 생각해서 얘가 여기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걸 막 식을 편형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알았죠? 됐나요? 여기까지? 아우 쉽네요. 다 배웠어요. 우리 20단원 다 배웠습니다. 문제 풀면 끝이에요. 그냥. 이 끝에 20단원 오늘은 아니고 21단원까지 해야 되는데 20단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내가
항상 내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항상 칠판 지울 때마다 항상 너무 많은 고민이 돼. 아, 내가 이걸 칠판에서 지우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도 지워지는 거 아닌가 막 그냥 걱정을 하면서 칠판을 지우는데, 내가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게 있다는데, 이게 막 선생님 판서를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칠판 판서한 게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데, 그런 게 있대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대, 진짜로 있대. 그리고 이렇게 전자칠판인데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막 쓰면 그 글씨를 그 프로젝터가 이쁘게 다시 바꿔가지고 딱 고쳐준대. 그거 바꿔서 프로젝터 이렇게 딱 써준다는데, 그런 게 있다는데. 원 그냥 대충 그리면 똑바로 된 원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있대. 그 기술은 언제나 있어. 언제나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못 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더 있어야 돼. 돈이. 자, 기본 문제 20-5 볼게요. 네,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봅시다. 이제 기본 문제. 이런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0, 1, 2, 땡땡땡 9까지 이렇게 숫자가 10개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기호들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일단 문제를 좀 쓸게요. 1, 3, 5, 7. 2, 4, 6. 아, 팔 아파. 그때 뭘 구하래? A 합집합 B도 구하고 A도 구하고 A 교집합 B도 구해라. 이런 문제여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 풀면 되거든. 어떻게 그리냐면 전체 집합 그리고 그냥 그려놓고 그냥 적절히 두 개가 공통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 풀면 됩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A가 B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돼. 알았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여기에만 모듈이 다 써져 있으면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무조건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슉슉. 봐봐. 볼까? 요 놈 봐봐.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 해. 알았지? A에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치? A에 들어가고 B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겠어? 여기네. 그치? A에는 들어가고 B에 안 들어가고, 여기다 1, 3, 5, 7 써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 A엔 안 들어가고 그리고 B엔 들어가고. 그치? 그럼 2, 4, 6. 여기 2, 4, 6 써. 세 번째는 A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B에도 안 들어가고. 그쵸? A, B 둘 다 안 들어간 영역 어디? 여기다 8, 9 써. 숫자 뭐 남았어 지금? 지금 전체 집합이 0, 1, 2, 3, 4, 5, 6, 7, 8, 9잖아. 안 쓴 숫자 뭐 있어 지금? 0 하나 있는데 안 쓴 영역도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여기밖에 없으니까 0은 여기 있겠지 뭐. 그럼 그림 다 완성했지. 그치? 숫자 다 넣었죠? 그럼 답 써볼까? A 합집합 B 써볼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B도 아까 이쪽 영역이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그치? A 합집합 B는 다 돼요. 그쵸? 얘 빼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6, 7까지. A는 요만큼 있으면 이게 A죠. 그쵸? 이게 A죠. 이게 A입니다. 이게 0, 1, 3, 5, 7. A 교집합 B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0밖에 없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그냥 끝. 아우, 너무 쉽다. 그치? 세상 쉽네. 그치? 저녁 뭐 먹었어? 집에 있다 왔어? 친구랑 놀다가 싶어서 바로 왔어요. 그치, 친구랑 놀다 온 얼굴인 거더라고. 맨날 쌩얼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 기본 문제 20-6번. 아니, 그냥 적을 필요 있나?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자. 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되지 뭐. 그치? 그렇잖아. 이제 그 정도만 적어도 뭐 까먹을 것 같아. 막 까먹을 것 같아서 막 두려울 정도로 어렵나? 막. 아니죠. 그치? 또 애들이 또 쉬운 건 기똥차게. 봐봐. 절대 까먹지 않는 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인투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 안 까먹어진다고 이런 거. 이거 진짜 안 까먹어진다니까. 기본 문제 20-6번.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1, 2,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 갑자기 기네. b는 더 기네. b는 a 빼기 2, a 빼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이렇게 써져 있고요. a 교집합 b가 2하고 3이랍니다. 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교집합이 2하고 3이라는 말은 교집합은 뭐야? A and B잖아.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애들을 모아놨더니 2랑 3이래. 그치?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는 몇이다? 3이다. 왜? 얘가 A and B잖아.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그럼 얘랑 3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몇? 3. 이게 첫 번째 생각. 여기는 1000명 중에 999명이 합니다. 이 생각을. 자,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한 1000명 중에 한 997명 정도밖에 못해요. 어이. 자, 뭐냐?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B에. 이 B에 5개가 뭐 이렇게 될 텐데 B에는 얘는 있으면 안 돼. 뭘까요? 오이씨, 천재. 왜? B에 만약 1이 있어봐. 그럼 교집합이 1, 2, 3 뭐 이렇게 써 있겠지, 그치? 1은 그럼 B에 1이 있으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건데 교집합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됐나요? 즉,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얘는 3이어야 되고 1이라는 녀석은 B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씨, 힘이 넘쳐가지고. 근데 퇴근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막 기분이 막 좋아, 막 흥분 상태가 돼 있어. 막, 얘 놀러 간다. 근데 사실 오늘 누가 저기 강남에 역삼 가면 해천탕이라고 문어랑 뭐 전복이랑 막 가리비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탕이 있거든. 그 대짜리 하나 6만 원이야. 누가 그걸 사준다 그랬는데 모임이 있거든. 친한 사람들 6명이서. 근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돈을 개 잘 버는 선생님이어서 자기가 오늘 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내일 수업 준비가 아직 다 안 돼가지고 내일 거수 저 내일 수업 준비해야 돼요. 저는 못 갑니다. 그랬네. 그래서 집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수업 준비를 하려고. 아니, 가서 다 같이 거기 가서 그거 먹고 술 먹고 이럴 건데 혼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데 나 혼자 포장해서 이 사람 카드로 계산하고 혼자 와. 이게 너무 재수없는 행동이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거절했어. 나 빼고 먹는데 너무 슬퍼. 그래서 나는 그 6만 원짜리 해천탕 대신에 그냥 1,500원짜리 컵라면이나 먹으려고 집에서. 그래도 니네 수업 준비는 해야 돼. 니네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지금 찍은 거 동영상도 지금 편집해서 편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영상 옮겨다 놔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큰일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아. 이 정도로 수업 준비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 6만 원짜리 음식을 포기해가면서. 볼게요. 그럼 일단 이 녀석이 3이다. 이걸 먼저 좀 풀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은 3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오씨, 나 이거를 못 풀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지? 나 여기 이러면 내가 집합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2차 방정식을 해야 되니까 저 앞에 거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은 0 하면 a 값이 이제 4랑 2가 나와서 답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안 될까? 2가 안 돼. 2가 안 되는 이유가 딱 이거야. 2가 들어가면 0, 1, 2, 3, 4. 여기 1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돼요. 4는 2, 3, 4, 5, 6이니까 1이 없잖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요 놈이다. 뭐 요런 문제입니다. 알았지? 요 녀석만 좀 주의해야 돼요. 얘가 이거겠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여긴 그럼 이건 없어야겠네까지 좀 생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둘 다 한 번 더 생각. 이런 문제. 20-7번 혹시 수상을 한 번도 안 배운 친구, 지금 나랑 처음 배우고 있는 친구 혹시 한 분, 두 분. 아니 자 일단 처음 배우던 친구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문제, 내가 지금부터 풀어준 문제는 그냥 저건 뭔 개소리지? 이러면 돼, 알았지? 왜냐면 수상의 맨 마지막 단원 수업을 들었어야 지금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배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사실 얘는 집합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지만 다른 단원 문제를 집합처럼 집합이랑 엮어서 이렇게 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상 마지막 단원인 2차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냥 100% 2차 부등식 문제예요. 그래서 두 문제를 일단 풀어줄게. 20-7, 20-8. 뭐 늦게 배우는 게 뭐 죄는 아니니까 그냥 물어는 본 겁니다. 아니, 만약에 내가 이거를 풀어주려는데 수상을 전부 다 처음 배우고 있으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자, 20-7번. 실수 전체에 내 부분 집합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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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져 있어서 A라는 녀석이 거기 지금 식이 보니까 인수분해는 되게 써 있으니까 인수분해는 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아니, 나 인수분해 할 줄 아는데 선생님이 왜 난 딱 모른다고 막 무시했어 막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맞죠? 좀 이따 일단 자 C. 말이 너무 문제가 너무 길다. x-3 인수분해 지금 맞게 하고 있니 나? 맞게 하고 있죠? x-4 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고 d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녀석 둘이 곱한 게 0 이상이다를 보면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4 이하여야 되는구나. 이거 그 수상을 안 배운 친구들은 이거를 몰라서 그래. 아이씨 근데 지금 막 뜨끔하죠. 나 수상 배웠는데 저건 뭐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있어. 표정 보니까 지금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지금 학생 8명인데 지금 여기 그치? 자, 이 녀석은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이거고요. 마이너스 3 이상 갑자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녀석은 2차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또는 4. 저기에서 원숭이는 그거 뒤집히면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 좀 얘가 기니까 알았지? 0 이상일 때는 범위가 두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지? 이게 원숭이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뒤집힌다만 가지고 기억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얘만 딸랑 써있어. 그럼 얘가 이쪽 방향인지 이건지 구분할 수 있어? 얘가 이렇게 써야 될지 이렇게 써야 될지 구분할 수 있냐고 방향이 이거일 때. 0보다 크다면 이렇고 0보다 작으면 이런 거야. 지금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아니 그거 모르겠으면 이거 안 들어도 돼. 알았지? 수상을 다시 공부를 하고 와서 보면 그냥 보여요. 알았지? 그냥 그런 거 제가 왜 저래요? 없어 그냥 그래요. 아 이유가 너무 길어서 그래. 이유가 너무 길어. 이거 설명하려면 밤새. 너는 수상 배웠잖아. 똥꾸야. 너 지금 누구한테 배웠어 수상? 선생이요. 여기 없냐? 지금 우리 학원에? 평소말에 아씨 내가 카톡으로 읽을 거야. 알았지? 자, 카톡으로 읽는다. 자, 첫 번째 문제. C 그리고 not D 그치? 이게 뭐야? C에는 들어가고 D에는 안 들어가는 영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엔 있고 여기엔 없는 거. 여기서 얘를 뺀 거 이걸 구하래. 그치? 얘에서 얘를 뺀 걸 구하라니까 양쪽 끝 숫자가 땅땅 없어지겠지. 그치? 이 녀석은 답을 집합으로 써줘야 돼 반드시. 마이너스 3 x 4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거 A교 C. A교 C는 뭐야 그럼?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범위. 그치?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수직선 그리는 거 생략할게요. 알았죠? 왜냐면 이거 2차 부등식 문제니까 지금. 얘랑 동시에 들어가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또는 4달랑 하나. 왜 지금 4랑 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둘 다 있잖아. 그치? 4달랑 하나 겹치니까. 얘가 두 번째 답이고요.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A 합 C. 자, A랑 C를 합치래. 자, 합치라는 거는
얘는 수치도 하나 그려볼게요. A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지금 흰색으로 그린 게 여기가 지금 A, 이 두 군데가 A고요. C는 마이너스 3, 4까지. 여기가 C야. 합치래. 여기 있는 건 합치라는 건 한 군데만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안 되는 게 없네, 그치? 그러니까 답이 이게 아니고 전체 집합이 답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선 전체 집합을 실수 집합 R이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3번 답은 R이에요. 4번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 D. 자, 먼저 얘부터 좀 봐야겠다. 그럼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거, 여긴 있고 여긴 없는 거, 양 끝에 숫자 딸랑 2개, 이 차이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게 딸랑 마이너스 1하고 4 2개입니다, 숫자. D도 그냥 숫자 2개잖아, 마이너스 3이랑 4,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집합을 그냥 합집합하여라. 요는 원소가 유한계니까, 개수가 유한계니까 원소 날법으로 쓸 수 있겠다. 이 녀석이 4번 답이. 아, 7번. 뭔 말인지 승희 알아듣고 있지, 그치? 2차 부등식. 아, 2차 부등식을 또 고1 애들이 어려워요. 2차 부등식을 애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있잖아. 나한테 안 배워서?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거야. 아마. 나 배워봐. 뭐지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해? 뭐 이런 생각 못할 걸. 농담이에요, 알았죠? 조금 어렵습니다. 20-8번도 후다닥 후다닥. 후다다다다닥 A. A는 X. 걔 그냥 인수분해해서 답까지 쓸게요. 인수분해해서 범위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2 이상 4 이하. 이 녀석 이렇게 되고, B는 뭐 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여서 이 녀석은 유추를 해보자면,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P가 작은 수, Q가 큰 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범위가, 알았죠? 얘는 범위가 이렇게 써질 거예요. 0보다 작은 녀석은. 아, 이게 왜 그래요? 그럼 수학상을 보고 오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 문제 A 교집합 P. A 교집합 P는 2 이상 3 미만. A 합집합 D는 마이너스 1, 4. 이런 거죠. 겹치는 부분을 찾았더니 2 이상 3 미만이고요. 그쵸? 두 집합을 합쳤더니 마이너스 1초가 4 이하랍니다. 그럼 집합 A가 지금 여기에 2가 있고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은 표현이 안 되니까 여기 4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A예요. 근데 집합 B가 어떻게 있어야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겹쳐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래, 그치? 2 이상 3 미만이 겹친다니까? 그럼 3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겠지, 그치? 합쳤을 때 마이너스 1 초과가 되려면 그럼 이쪽 끝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 그치? 됐나요? 즉 여기 들어갈 숫자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럼 합하면 2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풀면 답 납니다. 아,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100% 2차 부등식이야, 그치? 이거 뭐 집합이랑 별 관련 없습니다. 그냥 겹치는 두 2차 부등식의 공통 부분이 이거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만 써놓은 거죠. 오케이? 그런 거라서 집합 문제고, 여기를 안 배워, 수상을 안 배운 친구들은 그러니까 밑에 유제 20-8, 20-9도 안 풀어도 되고요. 20단원 연습 문제 중에서 연습 문제 6번, 7번은 전원 다 그냥 숙제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완전 다 2차 부등식이라서 이런 거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안 해도 됩니다. 20-7번은 2차 부등식 중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거는
두 번 배운 애도 잘 못 풀어요. 2차 부등식에 이 문제가 나오면 아유 잘 못 풀어. 아유 더럽게 왜 이렇게 못 푸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또 좀 쉬었다가 우리 언제 쉬었지? 30분 전에 쉬었나? 아닌가? 1시간 넘었냐? 20분 넘었죠. 아, 그래. 오늘 들었던 목소리 중에 제일 크다 너.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단원은 끝났고요.